자, 이어서 세 번째 발표는 김중곤 NH투자증권 ECM 본부장님께서 내년 IPO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중곤 본부장님은요, 업계 최고의 IPO 전문가로서 NH투자증권 전신인 LG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우리투자증권 기업금융 3팀에서 출발해서 IPO 팀장을 거쳐 현재 ECM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ECM 본부장 김중곤입니다. 바로 시작을 할 건데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올해 이 IPO 시장을 한번 이제 리뷰를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측에 있는 상단에 있는 그림에 보면 올해 이제 그 IPO 시장에서 순수하게 공모를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조달한 금액 이게 18조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료가 저희가 그 데이터 집계를 한 지가 조금 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연말까지 다 하게 되면 한 그 20조 가까이, 이미 19조는 넘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20조 가까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거를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의 이 트렌드를 보시면 뭐 이 그 2017년에 뭐 과거 최근 한 10년 중에서는 가장 많았던 해인 것 같은데, 이때 공모 규모가 한 8조 원 정도 됐었고요. 이 그림에는 안 나오지만 이걸 2010년까지 쭉 당겨서 보면 2010년에 그 삼성생명, 한화생명 두 개 생부사가 상장했던 때 한 10조 원을 공모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삼성생명이 4조 5천억, 그다음에 한화생명이 2조 5천억, 두 개 회사가 이제 7조를 공모해 갖고 그 나머지 회사들이 이제 다 합쳐서 이제 한 3조, 그래서 10조가 됐었는데요. 그러면 올해 이 한 해에 이 공모한 금액이 과거에 역대 가장 컸던 2010년과 최근 들어서 10년 중에 가장 컸던 2017년, 이해에도 이제 뭐 기억나시겠지만 넷마블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ING 생명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상장하면서 이렇게 컸었는데, 이 두 개 년도를 합한 것보다도 많고, 그럼 평년에는 그럼 어느 정도 하느냐? 뭐 대체로 한 4조 원 내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그러니까 올해 20조를 했다고 한다면 평년에 한 5개년치를 올해 한 해에 이제 모조리 다 이 IPO 시장에서 상장을 하였다. 그 어마어마하게 많이 상장을 한 거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그게 왜 가능했냐? 그럼 뭐 이제 그 앞서서 이제 뭐 리서치 센터장님이나 이제 뭐 그 이코노미스트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코스피가 대략 한 2,000포인트대에서 이제 3,000포인트대로 이제 레벨업이 되는 이런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공모 물량이 소화가 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뭐 실제로 상장한 회사들의 이 퍼포먼스를 보면 그 미세하게 이미 변화는 좀 나타나기 시작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대체 이 폭발적인 그 공모 시장의 이제 시작이 언제부터였냐? 뭐 기억나시겠지만 그 작년에 7월 2일 날 이제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할 때, 이때부터 따상이라는 말도 뭐 시장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상장한 회사들이 뭐 이제 죄다 다 이제 뭐 공모가 대비해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는 뭐 그런 현상들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 대체로 한 7월까지, 올해 이제 뭐 상반기 그리고 상반기까지는 그 거의 공모가 대비해서 이제 뭐 주가가 하락한 회사들이 없었어요. 유가증권 시장만 본다면 작년 말에 상장했던 그 A 플러스 에셋이라는 회사 하나를 빼고는 모조리 다 어쨌건 이제 뭐 그 공모가 대비 이제 뭐 그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었죠.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양상이 조금 바뀝니다. 거의 두 개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공모가를 하회하는 뭐 이런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20조까지 공모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어쨌든 시장은 힘이 빠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도대체 내년은 어떨 것이냐? 그거를 보면 대충 이제 뭐 내년에 나올 그 이 회사들의 공모 규모를 다 합치면 얼마나 되냐? 뭐 이거를 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뭐 여기 이제 뭐 다 기재가 돼 있고 뭐 순서가 지금 다 맞게 정렬이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대체로 이제 뭐 이 현대 엔지니어링 조만간 공모 예정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공모 예정이고 현대 오일뱅크도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계획이고 그밖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모빌리티, 그다음에 이제 뭐 이 SK에서 이제 배터리가 분사된 SK온, 그다음에 그 이마트에서 온라인 사업부에서 떨어져 나온 SSG,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 마켓컬리 뭐 이런 회사들이 다 내년에 이제 뭐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대형 IPO들의 예상 공모 물량을 다 더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약 한 3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시장에는 이렇게 2018년처럼 원래 빅딜이 하나도 없는 해에도 한 3조 원 정도는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소형 딜하고 빅딜하고 대략 합치면 내년에 대기 물량은 한 33조 원 정도 되는데 그럼 이게 다 원활하게 시장에서 소화가 될 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하냐? 이 돈을 도대체 어디서 구해야 되냐? 뭐 그만큼 시장에 모멘텀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 이 그 시장을 좀 리뷰를 해보면 이미 이제 앞에 두 개의 세션을 통해서 이제 뭐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이미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 속도는 이제 뭐 이 크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뭐 불안불안하지요. 그 다만 FOMC 11월 의사록을 보면 이제 두 개의 키워드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일시적이라는 말이고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뭐 일시적인 현상으로 본다. 두 번째는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뭐 대응을 하겠다. 단기간 내에 금리를 안 올리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긴 합니다만, 근데 이거는 이제 뒤집어서 보면 뭐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모든 스케줄이 다 이제 뭐 변동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제 뭐 경제권인 그 미국에서의 이제 모멘텀이 뭐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은 이제 뭐 이 그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그 금리 인상 전망 뭐 그래서 그 2021년 내년까지 일단은 금리가 안 오르는 것으로 뭐 저희는 이제 뭐 이 그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것도 이제 뭐 가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이고 최근 며칠 전에 또 이 헝다그룹 얘기가 다시 이 그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뭐 파산을 선언할 것 같다. 그래서 이 공모시장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서 이런 안 좋은 뉴스가 하나씩 불거질 때마다 일종의 이제 뭐 차이나 리스크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급격하게 이제 뭐 위축이 되었던 경험이 과거 한 5년 동안을 돌아보더라도 뭐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뭐 이 그 헝다그룹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뭐 얘네가 금융부채가 한 그 뭐 전체 부채 규모가 350조 원 정도 되는 거는 맞지만 그 중국의 은행들의 이제 총자산은 뭐 한 5경 원을 초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갑자기 시스템 리스크로 갈 그런 리스크는 적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다만 이제 뭐 이 그 앞에서도 많이 설명을 주셨던 것처럼 중국 경제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 부동산 서비스 혹은 부동산 건설 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이제 뭐 이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뭐 중국에서의 이제 뭐 이 그 투자 감소 이에 따른 소비 감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이 산업재 등을 수출하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런 기업들의 어떤 이제 뭐 실적 둔화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그 뭐 썩 그 좋지 않은 뭐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도 좀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장은 뭐 저희 회사의 이제 뭐 리서치 센터에서는 내년을 대략 한 2,800에서 3,400 뭐 요 정도로 이제 뭐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 중간중간에 이 변동폭이 무지하게 이제 뭐 커지는 구간이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앞에서 두 개 세션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뭐 주셨던 미국 금리에 대한 전망, 실제로 이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된다든가, 혹은 시장의 기대 수준을 넘는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이 뭐 돼서 연간으로 볼 때 이제 인상폭 자체가 그 뭐 기대 수준을 넘어간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좀 큰 폭으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이 앞에서 보시면 이제 뭐 이 그 코로나 이후에 그 딥 디스카운트 상태로 빠졌던 주식 시장이 어쨌거나 한 3,300포인트 이상 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20조 원에 달하는 물량이 이제 수월하게 뭐 소화가 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본다면 그 내년은 그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다음 장 20페이지를 또 보시면 그 올해 IPO를 했던 회사들의 이제 그 공모 현황이 좀 왼쪽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뭐 대부분 뭐 이 그 공모가 밴드 상단의 가격 결정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뭐 이 경쟁률, 뭐 수혜측 경쟁률이나 청약 경쟁률을 볼 때 뭐 비교적 잘 된 딜들은 수혜측 경쟁률이 한 1000대 1 정도를 넘어갔고, 그 청약 경쟁률, 일반 청약 경쟁률도 뭐 한 200대 1에서 300대 1 정도를 형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일부 딜은 뭐 크래프톤하고 롯데 렌탈이 그에 해당이 되는데요. 수혜측 경쟁률 자체도 뭐 대체로 한 200대 1 정도로 해서 다른 딜들의 뭐 한 5분의 1 정도 뭐 이 정도로 좀 낮아진 것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청약 경쟁률은 뭐 이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한 약 한 8대 1, 롯데 렌탈의 경우에도 60대 1, 뭐 이렇게 저조한 뭐 이런 것을 뭐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즉 이제 뭐 이 그 물량 부담이 커지니까 그 다음에 상장 이후에 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뭐 확신이 떨어지니까 뭐 이 그 수혜 측에 참여하는 형태가 급격하게 이제 뭐 쏠리는 이런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가중평균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 예측에 참여할 때 그 물량을 더 많이 배정을 받기 위해서 그 상장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그 확약을 제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기간을 가중평균을 내보면 뭐 좀 뭐 이 그 잘된 딜 같은 경우에는 50일 이상,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68일까지도 갔었습니다. 근데 좀 잘 안 되는 뭐 주가 퍼포먼스가 좀 안 좋았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 10일 정도 이 정도로 떨어지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반 청약 증거금의 경우에도 뭐 SKIT 사례에서는 한 80조 원 정도가 증거금으로 몰린 반면에 뭐 크래프톤이나 롯데 렌탈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조 원, 8조 원 뭐 이렇게 낮춰져서 이렇게 이제 뭐 그 딜별로 뭐 선호도가 갈리면서 그 굉장히 뜨겁게 이제 뭐 이 그 과열이 되거나 혹은 뭐 굉장히 냉각이 되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수요를 못 채워서 철회되는 뭐 이런 사태가 이제 뭐 속출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상장 심사에 관해서도 좀 뭐 이 그 뭐 몇 가지 그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제가 그 투자자들 뭐 그 바이오 심사역들 뭐 그 특히 이제 벤처 캐피탈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많이 듣는 그 질문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바이오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문 닫았나요? 상장 심사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나요? 뭐 이런 얘기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그랬을 리는 당연히 없겠고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충 뭐 한 3, 4년, 한 4, 5년 정도 전 기준으로 해서 그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어느 정도 레벨에서 상장을 하냐면, 그 임상 2상 들어간 파이프라인이 1개 이상 있고, 이제 뭐 임상 1상 정도 혹은 전임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이 한 2, 3개 정도 있으면서 뭐 이제 뭐 이 그 주변에서의 평판이 좋은 회사들이 대체로 이제 상장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그동안 그 바이오 섹터, 이 대한민국 바이오 섹터의 전반적인 레벨이 크게 좀 상승했다. 긍정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정도 기준을 채우는 회사들은 이제는 차고 넘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들을 모조리 다 상장을 시켜줬다가는 1년에 바이오 회사만 한 100개 가까이 상장시켜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기업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간 것에 발맞춰서 심사 기준도 올라가게 되고, 그게 이제 이 문턱이 높아진 것으로 이제 뭐 인식이 되는 뭐 그러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보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테이블에서는 그 뭐 어쨌든 이제 뭐 철회건 미승인이건 간에 이제 뭐 이 그 뭐 좀 잘 안 되니까 이제 뭐 철회를 했든지 뭐 그랬겠죠. 그러면 도대체 그 사유가 뭐냐? 그 뭐 심사 통과가 안 된 사유가 뭐냐? 그러면 눈에 띄는 게 첫 번째가 이제 뭐 사업성이 가장 많아 보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내부 통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 사업성으로 인한 이제 뭐 이 상장 심사 실패 사유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가면 갈수록 그 실적이 안 나는 상태에서 이제 뭐 기술 특례, 성장성 특례 이런 트랙으로 올라오는 회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이 사업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이제 뭐 그 심사 통과에 실패하는 뭐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온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의외로 내부 통제에 대해서도 많이 그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이 그 증권회사들이 주관회사가 그 나름대로 철저히 실사를 해서 어떤 보완책을 다 마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내부 통제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이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은,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거래소의 요구 수준이 이제 뭐 점차 더 높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어차피 지정 감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뭐 이 그 재고 자산이라든가 뭐 매출 채권이라든가 이런 계정 과목 관리에 소홀해서 이제 뭐 이 내부 통제 미흡으로 미승인 되는 사례, 이런 사례는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데 비해서 뭐 최대 주주에 관련된 사항, 뭐 최대 주주와 회사 간의 거래 관계, 또는 최대 주주가 과거에 자기 지분을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제 뭐 늘렸냐, 뭐 거기에서 이제 회사 돈을 사용을 해서 그 레버리지로 이제 뭐 지분을 늘렸다든지 뭐 그런 사례가 있는 경우에 이제 심사 통과가 쉽지 않은 뭐 이런 사례가 이제 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 2022년 내년 이후에 뭐 관심을 이제 뭐 많이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뭐 그런 섹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에서 이제 빅딜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당연히 그런 빅딜들은 이제 뭐 빅딜이니까 시장에 관심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 그 IPO 시장에서는 그런 빅딜들의 시장과 뭐 중소형주, 특히 이제 뭐 이 그 성장 산업들이 상장하는 이 시장은 조금 다르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섹터를 제가 이제 해마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과 다른 점은 첫 번째로는 올해는 이제 뭐 바이오 섹터를 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 섹터가 내년에 전망이 없냐? 뭐 이것은 아니고요. 2005년 이후에 바이오 섹터는 그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져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뭐 어떤 이제 이 그 바이오 섹터를 주도하는 뭐 이제 뭐 이 그 주도 기업들의 이제 뭐 임상이라든가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이런 대형 호재가 있냐 없냐, 뭐 임상이 실패했냐 성공했냐, 뭐 이런 데 따라서 그 대부분의 기업들, 해당 섹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주가가 연동되는 뭐 이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 내년에는 이제 뭐 이 그 바이오 섹터보다는 이제 조금 다른 섹터에 좀 주목을 해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이제 뭐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꼽은 것이 이제 뭐 이커머스 섹터인데요. 뭐 시간 관계상 뭐 이커머스 섹터의 뭐 온라인 침투율이라든가 뭐 이 시장의 성장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다만 시장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진 것처럼 내년에는 이커머스 섹터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마켓컬리, 그다음 SSG, 그다음 그 오아시스 마켓 세 개가 내년에 상장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상장이 예상이 됩니다. 뭐 무신사라든가 에이블리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뭐 계속 상장을 할 것이어서 뭐 이 그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상장이 시작되는 이제 뭐 첫 번째 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이 그 뭐 섹터 안에서를 보시면 이게 코로나 영향이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 같긴 한데,
과거에는 이제 뭐 이 그 쿠팡이나 11번가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일반적인 잡화류를 이제 뭐 많이 구매했던 데 비해서 그 신선식품에 대한 그 뭐 밀키트라든가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신선식품마저도 이제 뭐 이커머스가 이제 많이 이게 장악을 하고 있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에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내년에 상장 예정인 회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신사 뭐 이 정도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리고 보니까 아마 이 11번가도 이 내년은 아니지만 2023년 늦어도 2024년 뭐 이 정도에는 상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아마존하고 뭐 제휴가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성과를 낼 수 있느냐 뭐 여기에 따라서 좀 많이 이제 퍼포먼스가 달라질 것 같고요. 그 다음 주목해 볼 섹터는 아무래도 이제 뭐 2차 전지인데요. 그 관련 시장이 매우 급격하게 이제 뭐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기도 하면서 뭐 전 세계 대표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두 개 회사가 이제 뭐 내년에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모 규모가 약 한 15조 원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SK온도 뭐 5조에서 10조 사이는 되지 않을까 뭐 이와 같이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정도 규모면 그 단일 종목 IPO 하나만으로 몇 개년치 IPO 시장 전체 공모 물량에 맞먹을 정도로 크다. 이게 이제 뭐 이 그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뭐 이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 그 뭐 예를 들어서 이 회사를 예를 든다고 하면 이게 이제 15조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뭐 만약에 그 모멘텀도 좋고 회사도 좋은 회사니까 그 국내에서는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대형 기관들이 좀 들어와 주고 해외에서도 뭐 블랙락이나 GIC나 이런 기관들이 들어와 주면 오히려 기관 배정 수요를 채우는 것은 어느 정도 뭐 가능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어쨌든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는 이제 뭐 25% 정도를 개인에게 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15조에 20%면은 얼마입니까? 3조 원인 거고, 만약에 이제 30% 정도 하면 약 한 4조 원까지도 개인한테 배정을 해야 될 수가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 뭐 개인들이 이제 뭐 대부분 아까 앞에서도 보셨지만 청약 증거금이 80조 원에서 이제 뭐 5조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그게 알고 보면 다 이제 뭐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서 이런 개인 물량을 소화하는데 좀 그 불안 요인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말로만 이제 뭐 4차 산업 하는데, 그 4차 산업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되느냐, 뭐 이것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현재로서는 그 로봇이라든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사물 인터넷, AR, VR 뭐 이런 분야가 이제 뭐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분야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AR, VR의 경우에는 그 메타버스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뭐 특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섹터라기보다는 ESG 이슈에 대해서도 좀 뭐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 특히 올해 들어서 작년까지는 솔직히 별로 생각을 안 하다가 ESG 이슈가 좀 판이 커졌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구글에 대해서 이제 뭐 이 그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했고, 뭐 이 그 네이버라든가 뭐 그 네이버 쇼핑이 N쇼핑이 알고리즘 때문에 과징금 먹은 적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그 쿠팡의 갑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게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IPO 시장에서 중요한 이유는 뭐 블랙락 같은 전 세계적으로 이 그 대형 펀드들이 ESG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는 이제 투자를 앞으로 더 이상 집행하지 않겠다. 뭐 그렇다고 이미 투자해 놓은 걸 하루아침에 다 팔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IPO의 경우에는 이제 뭐 처음 들어오는 거니까 이런 대형 기관들이 참여를 안 해버리면 그럼 매우 곤란해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ESG가 이슈가 뭐 부정적인 이슈가 있으면 그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돈을 모으기가 이제 뭐 매우 힘들어지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블록체인, 뭐 NFT, 디파이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시장에서 뭐 이 그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IPO 시장에서는 이제 뭐 이 처음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이 처음에는 가상화폐 결제 수단으로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라든가 뭐 가상화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상장을 허용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O 시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었는데 이것이 그 가상화폐의 결제 방법에서 지금은 디지털 자산으로 그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뭐 그 디파이라든가 뭐 NFT라든가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관련 기술을 가진 회사들도 이제 뭐 IPO 시장에서 보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기술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떤 회사가 어떠한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봐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 테마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올해 이미 그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몇 개 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그 메타버스 테마로 묶여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인 사례가 있고 이에 따라서 메타버스 관련 회사들의 IPO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메타버스 역시도 뭐 도대체 이 회사가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떤 생태계를 통해서 이제 이 BM을 구축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 일단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뭐 디바이스 분야 뭐 이런 쪽에 이제 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통신 인프라도 당연히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이거는 이미 SK텔레콤 같은 회사들이 다 하고 있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콘텐츠 분야 어떤 이제 뭐 게임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뭐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이라든가 혹은 그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거래될 수 있는 이제 뭐 이 디지털 콘텐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든가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회사들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이 플랫폼도 그 관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뭐 이 시장 동향 및 전망 그다음에 이제 관련 테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